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오늘 실시되었던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선일여고 기말고사 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만한 두 문항 정도를 같이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선일여고 기말 출제 문항에 대해 간단히 특징을 분석하면 출제된 범위는 공통수학 2의 명제부터 무리함수 끝까지 출제가 되었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7문항, 단답형 주관식 7문항, 총 24문항이 각각의 배점이 70점, 30점,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할 때 출제된 범위나 출제된 난이도가 특별한 거 없이 보통의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지난 선일여고 중간고사랑 비교하면 선택형 객관식 문항 수 자체가 3문항 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중간고사 때와 비교하여 보다 수월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난이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체감 난이도가 쉽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부교재 변형이 이게 특별히 부교재에서 변형됐다라고 볼 정도의 특수한 문항이 사실 별로 없었고, 또한 출제된 문항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출제 범위 안에 함수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한 극심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에도 그래프를 생각해야 하는 초고난도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식을 변형하거나 또는 경우를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하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수 1 때부터 수식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조금 익숙한데 그래프를 관찰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출이 수식을 다루는 또는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형태가 어렵게 출제된 편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식에는 좀 그래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좀 쉽다고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만한 두 문항 정도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5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 합성 gx는 2x 풀 4이고 f 합성 g 인버스 x는 2분의 1x 마 2분의 1일 때 gx가 1차 함수이고 g 0의 값이 0보다 큽니다. g1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 식을 fx의 식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이 식의 변형만 잘 할 줄 알면 되는데, 뭔 소리냐면 일단 첫째 좌변의 식을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f.gx, f 합성 gx의 식의 계산은 fx 안에 gx를 통으로 대입하여 넣은 것의 함수의 식이, 함수의 값이, x에서 함수의 값이 2x 풀 4입니다. 이 말이죠. 요 식에서 fx는 의 식도 모르는데 f 안에 gx를 대입한 식을 알려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gx, f 안에 통으로 대입해 넣은 gx를 치환해볼까 합니다. 뭐라고요? 치환. 즉 gx를 잠깐 t는 이라고 치환하면 gx의 식이 뭐인지 모르지만 1차 함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여서 올라가는 직선이든 기울기가 음수여서 내려가는 직선이든 언제나 1대1 대응이고, 즉 역함수가 존재하죠. 따라서 t를 gx라고 치환하면 뭐랑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 x가 g 인버스 t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까요? g에 x를 대입한 값이 t일 때 g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면 x, g 안에 대입한 값이 g 인버스 t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역함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 등식의 양변에서 내가 gx를 t로 치환했을 때 x가 g 인버스 t랑 똑같기 때문에 이 등식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ft는 2 곱하기 g 인버스 t 플러스 4와 똑같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 f 안에 t를 대입하면 2 곱하기 g 인버스 t 플러스 4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문자 t만 x로 똑같이 바꾸어, 즉 f에 x를 대입하면 2 곱하기 g 인버스 x
플러스 4와 똑같다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1번 번호 붙여놓을게요.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안 써지냐. 1번. 즉 fx는 의 식이 gx의 식이 아직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fgx는 으로 어렵게 알려줬던 식을 fx는 으로 보다 쉽게 정리해 썼다 이 말이겠죠. 똑같은 이유로 두 번째 식도 f 안에 g 인버스 x를 대입한 식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이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g 인버스 t는을 치환해 보려는데 t는 이라는 문자는 아까 사용했으니까 찝찝하면 s는으로 해볼까요? g 인버스 x를 s는 이라고 잠깐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x를 g s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발음이 유사해서 좀 x는 g s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럼 요 등식의 양변에 g 인버스 x를 s라고 부르면 x가 gs랑 똑같으니까 요 등식을 fs는 2분의 1 gs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럼 f 안에 s를 대입하면 2분의 1 gs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s 대신 x를 대입하면 fx가 2분의 1 gx 마 2분의 1과 똑같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쌤이 지금 두 가지 식을 치환하여 다시 정리해서 두 개의 등식을 fx는의 식이 2 곱하기 g 인버스 플러스 4랑 똑같고 2분의 1 gx 마 2분의 1과도 똑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요 좌변에 써있는 fx는의 식이 똑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 우변의 식인 2g 인버스 x 풀 4랑 2분의 1 gx 마 2분의 1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2g 인버스 x 플러스 4와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1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이제 gx의 식이 무슨 함수? 1차 함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양변의 식이 똑같다를 구체적으로 써볼까 합니다. 뭔 소리냐면 gx의 식을 1차 함수로 세팅하면 즉 상수 a, b를 활용하여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내면 a는 일단 0은 아니겠죠? 1차 함수니까. 또한 g 0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g 0의 값이 b이므로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gx를 ax 플러스 b라고 하면 g 인버스 x, gs의 역함수는 요 y는 x에 대한 관계식을 y는 x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여 y는 정리한 식이 역함수의 식인 거죠. 즉 y는 ax 풀 b를 y는 x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는 ay 풀 b 이항하고 a로 양변 나누면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 가 되나요? 이게 g 인버스 x입니다. 그럼 요 등식의 양변에 g 인버스 x 대신엔 a분의 1x 마 a분의 b gx 대신엔 ax 플러스 b를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2 곱하기 a분의 1x 마 a분의 b 플러스 4랑 2분의 1 곱하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분배하여 개수 비교를 하면 a분의 2x 마이너스 a분의 2b 플러스 4인 좌변의 식과 2분의 1 ax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인 우변의 식이 완전히 똑같은 함수의 식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결국은 x 개수인 a분의 2와 2분의 a가 똑같을 뿐 아니라 상수인 마이너스 a분의 2b 플러스 4와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이 서로 똑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분수끼리 똑같습니다. 엇갈려 같습니다. 이용하면 a제곱이 4라 a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일 텐데 a의 값이 2일 때 이 등식을 이용한 b의 값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이 등식을 이용한 b의 값을 구하여 0보다 크지 않은 값이 있다면 제외하면 되겠죠. 계산까지 할게요. a가 2면 요 양변에 a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이고 2항에서 풀면 2분의 3b가 2분의 9랑 같으니 b가 3으로 양수인 거 맞네요.
근데 둘째,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으면,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a가 마이너스 2. 그럼 b 플러스 4가 2분의 1b 마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이고 이항하며 풀면 2분의 1b가 마이너스 2분의 9랑 똑같고 b는 마이너스 9, 음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a가 2고 b가 3인 게 맞고 a, b가 뭐였냐면 gx의 식의 x 계수와 상수였죠. 그죠? 따라서 gx가 2x 플러스 3인 1차 함수였단 얘기구나. 일 때 뭐를 구하라? g1의 값, gx에 x에 1을 넣은 값은 5가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합성함수의 성질 및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근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하려 하거나 f의 식을 완벽하게 물론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f의 식이 뭔지 모르고 f에 대해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말의 표현도 안 했기 때문에 양변의 f 인버스를 기호 사용을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환하는 거에다가 역함수의 성질 및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상수가 많으면 모르는 개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끝까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A,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을 해도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이 됐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풀이 방법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5번 문항입니다. PPT에는 번호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게 15번, 조금 아까 했던 게 13번 문항이었죠. 문제 볼게요. 전체 집합 원소가 1, 2, 3, 4이고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이 가나의 명제가 참인 게 아니라 주어진 가나 명제의 부정이 참이래. 부정이 참.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B 집합의 순서상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워라. 인데 그럼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니라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란 얘기죠.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참이니까. 근데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걸 생각해가 헷갈린다면 말한 대로 부정의 명제를 써놓고 그 부정의 명제가 참이 되는 A와 B 집합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명제의 부정을 생각하여 써보겠습니다. 가명제가 집합 A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2차 식이 0보다 크다 이다 이니까 가명제의 부정은 A 집합의 모든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성립된다. 가 주어진 가명제의 부정이겠죠? 이 부정의 명제가 참이니까 A집합의 원소는 모두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중에 하나, 값 중에 있는 값이어야 됩니다. 즉 2차 부등식을 풀어서 더 말하면 좌변의 인수분해가 x-2와 x-3의 곱이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x범위는 2 이상 3 이하의 범위로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2 또는 3밖에 없죠. 그죠? 전체 집합이 실수의 집합이었다면 2 이상 3 이하의 x의 값은 정수만이 아니라 2.1, 2.2, 2.3 땡땡땡땡과 같은 2와 3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정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1, 2, 3, 4에 그러니 2 이상 3 이하의 x범위인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 x는 2, 3밖에 없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럼 다시 A 집합은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들 많이 하는 것이 A집합의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이어야 되니까 A집합이 2, 3 모두를 갖고 있는 집합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A집합의 원소는 모두 2 또는 3이면 되는 거지 2와 3 모두가 반드시 원소여야 된다라는 말인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가명제의 부정인 이 쌤이 칠판에 써놓은 명제가 참이 되는 A 집합은 2만 갖고 있는 집합이어도 되고 3만 갖고 있는 집합이어도 되고 2, 3 모두를 갖고 있는 집합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2만 갖고 있는 집합이어도 A 집합의 모든 원소 2밖에 없죠? 이 모든 원소가 2 또는 3의 값을 만족한다. 이거 맞는 거잖아? 똑같이 A가 3만 가진 집합이어도 A 집합의 원소는 모두 2 또는 3이다를 만족한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 A 집합이
주어진 가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는 A집합은 2만 가진 집합이거나 3만 가진 집합이거나 2, 3 모두를 가진 집합이거나 세 가지가 됩니다. 이해할까요? 자, 그럼 이따 의 명제가 참이 아니라 나의 부정이 또 참이니까 나의 부정부터 써볼게요. 한글 판선도 너무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나의 부정부터 써보면 B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나 명제가 B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가 아니다 인데 나 명제를 부정하면 B의 어떤 X에 대하여 B집합의 원소 중에 어떠한 X의 값은 한글 판서 정말 너무 못한다 그지? X는 A의 원소이다 가 남명제의 부정이겠죠? 요 남명제의 부정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 B집합에 있는 원소의 값 중에 어떠한 원소 하나의 값이라도 A집합의 원소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이 참이란 얘기예요. 근데 B집합이 가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게 하는 A집합이 2만 가진 집합이거나 3만 가진 집합이거나 2, 3 둘 다 가진 집합이거나 세 가지이니까 A집합이 저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집합인지에 따라 나의 부정명제가 참이 되는 B집합이 달라지겠죠. 즉 여기에서는 이제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A집합이 2만 가진 집합일 때. 둘째, A집합이 3만 원소로 가진 집합일 때. 셋째, A집합이 2, 3 모두를 원소로 가진 집합일 때로 나눠야 되겠죠? 자, A집합이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일 때에는 나의 부정명제인 B집합의 어떤 원소 X가 A의 원소이다 라는 요 명제가 참이 되려면 A집합에 있는 원소의 값을 B집합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B집합은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어야겠죠. 뭐의 부분집합 중에 1, 2, 3, 4 원소의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B집합의 개수는 2의 4 빼기 1제곱,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죠? 이런 공식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지난 시험인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되었던 집합 단원의 내용이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A가 3만 가진 집합일 때에도 B집합이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B집합의 개수는 2의 4 빼기 1제곱,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 A집합이 2, 3 모두를 갖고 있는 집합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B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떠한 것이 A의 원소이다가 성립돼야 되니까 A집합에 있는 원소의 값 중에 어떤 것을 B집합의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B집합이 반드시 2, 3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B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2와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면 B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떠한 원소가 A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나의 부정명제가 참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B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2, 3 모두를 갖고 있지 않고 2, 3 중에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나의 부정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집합이 2, 3 갖고 있는 집합일 때 B집합의 개수를 2, 3 모두를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로 세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A가 2, 3 모두를 갖고 있는 집합일 때 나의 부정이 참이 되려면 B집합은 2, 3 중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하나 이상의 값은 원소로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개수를 셀 때에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 즉 2의 4제곱개에서 2, 3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 개수, 즉 2의 4 빼기 2제곱개를 빼는 걸로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2만 갖고 있을 때, 3만 갖고 있을 때, 2, 3 둘 다 갖고 있을 때를 세어서 더하기보다 전체에서 그게 아닌 2, 3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 개수를 빼는 게 빠르다는 거죠. 따라서 계산은 2의 4제곱 16에서 2의 제곱 4를 뺀 12개가 되겠고 B집합이 A가 2만 가진 집합이면 8개, A가 3만 가진 집합이면 8개, A가 2, 3 모두 가진 집합이면 12개이니까 A, B 집합의 순서상 개수는 8, 8, 12를 다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더해야죠. 따라서 정답은 8, 8, 12를 더한 28일까요? 네, 이 문제가 사실은 모의고사 문항에
변형인데 모의고사 문항에서는 이 부정 명제가 아예 가나에 주어져 있고 이 가나 명제가 참이 되는 순서상 개수 세세요 였을 텐데 선일에서 조금 변형해서 이 명제에 부정을 주고 이 부정의 부정이 참입니다 라고 말만 좀 바꿔서 냈을 뿐인 거죠. 네, 이렇게 간단한 특징 분석 및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두 문항 정도 같이 풀이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비고의를 앞두고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예비고의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각자 선택 과목에 따라 해야 될 공부량 자체가 정말 좀 많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등등등으로 불안함이 물론 있겠지만 극복하는 뾰족한 방법이랄 것은 하루하루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량 또는 공부 과제 또는 해야 될 필수의 학습들을 분석하고 그걸 계획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연습과 훈련을 겨울방학 때부터 잘 해놓아야 2학년 때에 과목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는 더 높아지고 할 그 학습들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학년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아쉬웠던 것 또는 속상했던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조그만 거라도 본인을 칭찬할 만한 거, 내가 열심히 했던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어질 2학년 또는 3학년의 학습에 대해 기대하고 준비하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